자, 앞 시간에는 상근예비역 알아봤고, 상근예비역은 여하튼 상근예비역 소집 대상자는 현역병으로 입영을 해서 기본 군사훈련 종료일까지는 현역병으로서 복무를 한다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날부터 예비역으로 이제 편입돼가지고 근무를 하는 겁니다. 이제 복무를 하는 겁니다. 그걸 잘 그걸 잘 알고 이렇게 보시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소집 한 날, 다음 날, 이런 것들 다 정리가 다 클리어가 되는 거거든요. 그거만 주의하시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법제 21조의 이 승선근무 예비역의 편입 등입니다. 자, 1항. 이게 승선근무 예비역, 이 파트가 시험에 잘 안 나오다가 최근에 또 들어서 또 이게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자, 1항.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선박직원법 및 선박직원법에 따른 항해사, 그 다음에 기관사, 항해사, 정비사 아닙니다. 항기사라 그러거든요. 항해사, 기관사. 면허가 있는 사람은 지원에 의하여 지원해야 됩니다. 본인이 지원에 의하여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할 수 있습니다. 여기 또 편입이라는 말 썼죠. 자, 1호 57조 제2항에 따른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설치된 학생 군사교육단 사관 후보생 또는 부사관 후보생 과정 가로 해군반 해당합니다. 승선이니까 해군만 해당하는 거죠. 을 마치고 현역의 장교 또는 부사관의 병적에 편입되지 아니한 사람들. 그 다음에 2호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서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서입니다. 선박직원법 관련 규정에 따라서 해양수산부 장관, 해수부 장관이 국방부 장관 아닙니다. 해수부 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정규 교육 과정을 마친 사람들. 요 사람들을 대상으로 본인의 지원에 의해서 요 사람들이 요 면허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항해사 또는 기관사의 면허를 갖고 있고 지원에 의해서 승선근무예비역으로 편입이 가능한 겁니다. 자, 우리 해양대학교 예를 들면 돼요. 1호에 해당되는 거죠. 2호는 아니고 1호에. 해양대학교 이런 데 보면은 학군사관 ROTC 후보생이잖아요. 이렇게 하얀색 제복 입고 이렇게 터미널이나 역 주변에 보면 한 번씩 보이잖아요. 맞죠? 그 친구들이 장교로 가도 되고 갈 수도 있고 그쪽으로 안 가면 장교나 부사관으로 안 가면은 승선근무 예비역으로 가는 거죠. 자, 2항 1항에 따라 승선근무 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병적에 편입이 됩니다. 1호 예비역 장교의 병적 1항 1호 중 학생군사교육단 사관 후보생 과정을 마치고 현역 장교 병적에 편입되지 아니한 사람들. 그 다음에 2호 예비역 부사관의 병적은 1항 1호 중 학생군사교육단 부사관 후보생 과정을 마치고 현역 부사관의 병적에 편입되지 아니한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3호 예비역 병의 병적 1항 2호 아까 현역병 입영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3항 병무청장은 주어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방병무청장 아니죠. 병무청장. 그러니까 편입 인원 결정, 배정 인원, 업체별의 배정 인원 결정 이렇게 나오면은 병무청장이 나옵니다. 병무청장. 우리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에도 이러한 문장이 나오거든요. 편입 인원의 결정 및 여하튼 업체별의 배정 인원 결정 이렇게 나오면은 그거는 누가 한다? 병무청장이 합니다. 지병장 아니에요. 군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의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군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의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우리 상근예비역은 저번주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상근예비역만 좀 다르게 표현되어 있다. 뭐라고 되어 있죠? 국방부 장관이 정하는 정원의 범위에서 그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군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의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구별하셔야 되고, 승선근무예비역으로 편입할 수 있는 인원의 결정, 편입 인원의 결정, 승선근무예비역이 복무할 수 있는 업체별 배정 인원의 결정, 을 누가 합니까? 병무청장이 하는 겁니다. 사항, 1항 및 3항에 따른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 기준 및 절차, 필요 인원의 통보 및 업체별 배정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자, 그 다음 법 제23조의 2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 1항 21조의 2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해사 또는 기관사로서 3년간 승선근무를 하여야 하며 그 기간을 마친 경우에는 병이 아니고 현역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봅니다. 앞에 보면은 예비역 장교, 예비역 부사관 병적에 뭐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현역 병이 아니에요. 현역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봐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이것도 가로형으로 또는 뭐 다른 걸로 바꿔서 나올 수 있거든요. 우리 뒤에 가면은 뭐 5년 이내에 3년간의 뭐 승선근무 기간 뭐 나와 있죠. 그거 의미하는 겁니다.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다는 거, 그것도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2항 21조의 2 1항 2호 이 뭐였죠? 2호 현역병 입영 대상자에서 맞죠? 병적이 이렇게 넘어오는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에 대해서는 55조에 따른 군사교육 소집을 하며 그 군사교육 소집 기간은 1항에 따른 승선근무기간에 산입해 줍니다. 예비역 장교, 승선근무예비역 장교 부사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들은 후보생 과정을 하면서 군사교육을 한 걸로 그렇게 봐준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맞죠? 그래서 2호만 해당되는 겁니다. 2호. 요거. 여기 2호. 병 출신. 그것만 하는 겁니다. 병 출신은 뭐 후보생 과정에 뭐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군사교육 소집을 하며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3항. 승선근무예비역으로 편입될 사람은 1항의 의무복무 기간 중 성실히 복무하겠다는 서약서를 관할지방병무청장, 줄여서 관지 이러는데 앞으로 제가 강의 때 관지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관할지방병무청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병무청장 아니에요. 서약서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4항 승선근무예비역의 소집, 승선근무 기간의 계산, 그 다음에 소집 해제, 서약, 그 밖에 복무에 필요한 사항들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다음 페이지. 자, 법 제23조의 3 승선근무예비역의 신상변동 통보입니다. 신상변동 통보. 자, 승선근무예비역하고 뒤에 이제 강의를 할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은 업체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신상변동 통보의 사항에 보면은 업체하고 관련되어 있는 사항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 본인 개별적인 복무 관련되어 있는 내용 플러스에서 업체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승선근무예비역이 복무하고 있는 해운업 또는 수산업 분야의 업체, 이하 2절에서는 해운업체 등이라고 표현을 할 겁니다. 즉, 해운업체 등의 장은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그 해운업체 등, 두 개 다 들어가 있죠. 아까 업체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 여기.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 자, 신상변동 통보는 다 14일 이내로 돼 있어요. 관할지방명무청장, 관지, 가로, 해운업체 등의 주된 사무소가 있는 행정구역을 관할하고 있는 지방명무청장 또는 명무지청장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통보해야 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1호, 승선하여 복무하고 있는 업체에서 해고되거나 퇴직한 경우
신상이 변동이 됐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2호 승선하거나 하산한 경우 이거 신상면허 통보에 들어가야 됩니다. 왜? 복무기간을 따져야 되니까. 승선하고 승선 근무 기간이 복무기간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게 당연히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3호 일단 뭐 세모 동그라미 쳐져 있고 이런데 이건 나중에 설명드릴 거니까 일단 내용만 보십시오. 항해사, 기관사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네. 이것도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신상 변동, 말 그대로 신상 변동이 있으면 통보하는 그 사항이거든요. 이게 다 신상 변동과 다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4호 본인이 승선 근무 예비역 편입 취소를 원하는 경우 5호 승선 근무 예비역 편입일부터 5년 이내에 23조의 제1항에 따른 3년간의 승선 근무 기간 이 3년간의 승선 근무 기간을 가로 이하 그냥 승선 근무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문장에서도 마찬가지 그냥 승선 근무 기간이라고 하면은 맞다고 봐야 됩니다. 맞다고 봐야 됩니다. 왜? 3년간의 승선 근무 기간을 이제 그냥 승선 근무 기간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러고 이해 가시죠? 승선 근무 기간을 마칠 수 없는 경우 30세까지 여기 승선 근무 기간을 마칠 수 없는 경우 그래서 이 페이지에서 이 장에서 승선 근무 기간 이렇게 나오면 3년간의 승선 근무 기간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30세까지 나이 이런 숫자 같은 거는 당연히 기억하셔야 되고요. 마칠 수 없는 경우 그 다음에 7호 복무 중인 업체가 휴업, 영업정지, 직장 폐쇄 또는 폐업한 경우 이 업체 관련이에요. 8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네. 그래서 1호부터 8호까지 여기에 해당되면 신상면허 통보 사항입니다. 자, 그렇게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뭐 동그라미 세모 치고 이렇게 한 거를 봐야 되는데 자 3호부터 6호까지가 신상면허 통보 사항이고 편입 취소의 사유가 되는 겁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알아요. 이해가 갑니다. 3호는 일단 나중에 보고 본인이 편입 취소를 원해. 그 다음에 네. 5년 편입부터 5년 이내에 3년간의 승선 근무 기간을 마칠 수 없으면 그 다음에 30세까지 승선 근무 기간을 마칠 수가 없어. 이게 다 편입 취소 사유가 되는 거죠. 맞죠? 자, 근데 이제 세모로 되어 있는 거 3호. 이건 왜 세모냐면은 항해사 기관사 면허가 취소되면은 요거는 편입 취소 사유가 돼요. 이건 오케이. 편입 취소 사유가 되는데 면허가 정지된 경우에는 이거는 바로 취소 사유로 보기에는 애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모로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취소만 편입 취소 사유가 되고 정지는 편입 취소 사유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뭐 예를 들어서 1년간 정지가 됐어. 1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풀리는 거죠. 풀려가지고 뭐 3년간의 승선 근무 기간이 30세까지도 가능하고 뭐 5년 이내에 가능하다 이러면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세모로 표현을 한 겁니다. 됐죠? 네. 그렇게 돼 있고 자, 그 다음 7호는 업체하고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거 뒤에 시행령으로 또 풀거든요. 구체적으로 거기도 업체하고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법제 23조의 4 승선 근무 예비역 편입 취소 및 의무 부과입니다. 1항 관할 지병장은 승선 근무 예비역이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편입을 취소해야 됩니다. 자, 아까 신항면허 통보하고 여기 보시면 자, 여기는 신항면허는 3호에 보면 취소, 정지 이렇게 같이 돼 있죠. 근데 여기는 취소 조항입니다. 1호 항해사 기관사 면허가 취소된 경우 정지는 없습니다. 요걸 가지고 77회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참고하셔야 합니다. 77회 때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걸 사지선다형으로 냈는데 이거를 정지로 바꿨었어요. 그 다음에 2호 본인이 승선 근무 예비역 편입 취소를 원하는 경우 3호
승선근무의 예비역 편입일부터 5년 이내에 승선근무 기간, 3년간의 승선근무 기간이죠. 마칠 수 없는 경우. 그 다음에 4, 5, 30세까지 승선근무 기간을 마칠 수 없는 경우입니다. 됐죠? 네. 77회 때 이거 사지선다로 나왔었거든요. 이번 시험에 가로형으로 나왔어요. 요 똑같은 걸 가지고. 여기다가 취소. 이렇게 가로를 쳤고, 그 다음에, 어디야? 네, 5년 이내. 다 숫자 위주로. 그 다음에 30세. 이런 식으로 가로로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 2항 1항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되기 전에 신분으로 복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거 계산공식 얘기하는 거죠. 아까 그 상근예비역 공부할 때 박스에 들어가 있는 계산공식이 있죠. 보고 거기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렇게 나와요. 그 계산 공식에 따른 남은 복무 기간을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해야 됩니다. 이 경우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여야 할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남은 복무 기간, 계산 공식에 의해서 산출된 그 값이 6개월 미만인 사람에 대해서는 현역 안 하고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여 복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 고인원에서 현역으로 오면은 오히려 더 짐이잖아, 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해가시죠? 예.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해서 복무하게 합니다. 이 문장도 계속 다른 신분에도 다 적용이 돼서 나옵니다. 여기서 미리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3항은 삭제됐고 4항 1항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다시 편입해서 병역 의무를 이행할 수 없습니다. 다시 못 갑니다. 안 됩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있다 없다. 요거하고 장난칩니다. 자, 그 다음. 어우, 빡빡합니다. 별 내용도 없으면서. 네. 법 제23조에요. 승선근무 예비역의 실태조사입니다. 앞으로 각 신분별로 또 실태조사가 나오거든요. 그거는 다 해당 주무부 장관들이, 주무부 장관들이 다 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 계획서 작성하고 이런 것들은. 자, 승선이니까 아까 해양수산부 장관, 주어. 해양수산부 장관은 승선근무예비역 제도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운영계획, 실태조사 조항의 운영계획들, 이거 각 신분별로 나오는데 거기에 다 주무부서장들이 다, 부서장? 네, 주무부 장관들이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국방부 장관 얘기 나오면 당연히 틀리죠. 자, 2항. 자, 주어. 관할 지방명무청장은 주어 조심하셔야 되겠죠. 해운체 등과 승선근무예비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무관리 및 인권침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됩니다. 자, 연 1회 이상으로 했습니다. 누가 합니까? 실태조사를? 관지가 합니다. 이 경우 승선근무예비역이 해외 근무 등으로 실태조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 예. 원양어 거기 타고 나가 있어. 태평양 한복판에 있는데 실태조사 못 하잖아요. 전화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위성전화 같은 거. 잘 있지? 뭐 이런 거. 자, 3항. 관할 지방명무청장은 마찬가지 주어 조심하셔야 되고, 승선근무예비역이 2항의 실태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한 결과 인권 침해를 입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승선근무예비역을 다른 해양업체 등으로 이동하여 승선근무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양업 이런 데 타는 사람 거기는 법에 그걸 통제를 받지 않는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겠죠.
고생이 많은 것 같아요. 여튼. 자, 사항 주어 병무청장으로 됐습니다. 2항하고 3항은 관할지병장으로 돼 있잖아. 주어가 관할지병장으로 돼 있잖아요. 맞죠? 자, 4항은 병무청장입니다. 21조 2 3항에 따라 다음에 승선근무예비역으로 편입할 수 인원을 결정한 경우 편입인원 결정. 2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관리가 부실하거나 인권침해 등으로 발생한 해운업체 등에 대하여 그 인원을 배정을 하지 아니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다. 업체에. 그러면은 거기 배정인원을 아예 배정을 안 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편입인원의 결정, 배정인원의 결정. 아까 누가 한다 그랬죠? 병무청장이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헷갈려요. 그렇게만 개념을 딱 잡고 있어요. 자, 법정 하기 더 들어갔네. 법법으로 되어 있네, 법법. 법 제23조의 6, 해운업체 등의 장의 서약서 제출 등입니다. 1항, 해운업체 등의 장은 약정한 근로조건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서약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후에 이를 관할지병장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2항, 해운업체 등의 장은 1항에 따른 서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승선근무 예비역에게 근로조건에 따른 권리와 권리 침해 시의 신고 방법 등에 대하여 고지를 해야 됩니다. 시행령 제40조의 2 승선근무 예비역 필요인원 통보 및 배정입니다. 1항 유조선, 그 다음에 컨테이너선, 액화천연가스선, LNG선, 원형어선, 그 밖에 누가? 병무청장이. 장관 아닙니다. 병무청장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동원할 수 있다고 정하는 병력이나 전략물자 등을 수송할 수 있는 선박을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은 다음에 승선근무 예비역의 필요인원을 해수부 장관에게 매년 며칠까지? 6월 30일까지 알려야 됩니다. 됐죠? 예, 예를 들어 한진해운이다. 그 한진해운 사장이 6월 내년에 필요한 승선근무 예비역 필요 인원을 누구에게? 해수부 장관한테 6월 30일까지 통보한다는 거예요. 우리 한 요만큼, 한 10명 필요합니다. 이렇게 뭐, 그런 식으로. 죄송합니다. 자, 1호. 해운업 분야하고 수산업 분야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해운업 분야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을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해상 화물 운송 사업 및 외양 선박 관리업을 경영하는 업체의 장. 그 다음에 2호 수산업 분야는 총 톤수 100톤 이상 선박을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원양업이나 근해업을 경영하는 업체의 장을 얘기합니다. 이러한 배들을 갖고 있거나 관리하고 있는 업체의 장이 6월 30일까지 해수부 장관에게 필요인을 통보하는 거죠. 이것도 이제 숫자가 들어가 있으니까 코드 해오수일 해오수일 이렇게 해가지고 시험에 나올 것 같다 안 나올 것 같은데 또 나와요. 이게 한 번씩. 예전에 제가 시험 볼 때는 그거 여기는 아니에요. 승선은 아니었는데 거기 산업기능요원 네, 거기에 뭐 건설업 그 있잖아요. 100명 거기서 나왔었어요. 나오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숫자는 다 좀 유심히 보셔야 돼요. 2항 해수부 장관은 해양수산부 장관은 1항에 따른 해운업 또는 수산업 분야의 업체 이하 2절에서 해운업체 등이라고 합니다. 의 장으로부터 필요인원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매년 7월 31일까지 누구에게? 병무청장에게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숫자가 2개 나오죠. 6월 30일, 그 다음에 7월 31일. 승선에는 6월 30일, 7월 31일. 그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 3항 병무청장은 주어 조심하셔야 된다.
국방부 장관이 정한 군 필요인원 충원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정원 범위에서 아닙니다. 정원을 정한 범위에서 아닙니다. 해수부 장관과 협의하여 다음에 승선근무예비역으로 편입할 수 인원의 결정하고 업체의 규모, 신청한 필요인원, 복무관리 실태 및 인권침해 발생 여부 등을 고려해서 업체별로 배정합니다. 네. 업체별 배정인원, 그 다음에 편입인원 결정. 다 병무청장. 이 경우 업체별 배정인원 기준 및 방법, 복무관리가 부실하거나 인권침해 등이 발생한 해업체 등에 대한 인원 배정의 제한 기준 및 방법 등 승선근무예비역 인원의 배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해서 고시를 합니다. 사항, 병무청장은 다음에 승선근무예비역 배정인원을 관할 지방병무청장, 가로는 생략하겠습니다. 이게 계속 나와서 관할 지병장을 거쳐 누구에게? 해운업체 등의 장에게 알려야 합니다. 한진해운 내년에 배정인원 10명, 승인, 이런 식으로 통보해 주는 거죠. 자, 그 다음 페이지. 시행령 제40조의 4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 1항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은 편입된 날부터 5년 이내에 숫자 제40조의 2 1항에 따른 업체의 선박, 아까 해오수일 선박 그거 얘기한 거예요. 가로 해운업 분야의 경우에는 500톤 이상, 총톤수 500톤 이상, 수산업 분야의 경우에는 총톤수 100톤 이상의 선박. 여하튼 그 해당 업체의 선박에서 선박직원법에 따른 선박직원으로 3년간 승선근무를 해야 됩니다. 숫자 위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항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은 제40조의 2 1항 각호에 따른 선박, 해오수일 선박을 보유한 업체로 이동하여 해당 규모의 선박에서 승선근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선근무예비역이 이동하여 근무하려는 해운업체 등의 장은 해당 승선근무예비역이 이동하여 근무하는 해의 업체별 배정인원 범위에서 승선근무예비역으로서 근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아까 한진해운 10명이다 그러면 10명 범위에서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맞죠? 초과되면 안 됩니다. 그 범위에서. 자, 근데 3항 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아까 10명이라는 제가 예를 들었던 그 10명이라는 배정 인원 그 범위 그 조항 거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승선근무예비역이 편입된 사람이 다른 업체로 이동하여 승선근무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원을 이동하려는 업체의 배정인원으로 봅니다. 다만 3호부터 5호까지의 경우에는 관할 지방명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절차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들은 병무청장이 정합니다. 자, 여기 각호 들어가기 전에 아까 한진해운이 10명이에요. 동원참치 여기도 10명. 근데 여기 밑에 나와 있는 각호의 어떤 사유로 인해 가지고 여기에서 5명이 이쪽으로 옮겼어. 동원참치로 옮겼어요. 그러면 동원참치의 배정인원은 15명으로 되는 거예요. 그 의미입니다. 그 의미. 됐죠? 예. 자. 근데 이제 3호부터, 아까 단서조항 3호부터 5호까지는 누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관할 지병장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자, 1호. 복무 중인 업체가 휴업, 영업정지, 직장폐쇄 또는 폐업한 경우. 여기서 근무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업체로 이동하게 하겠죠? 가능하면은, 맞죠? 예. 그리고 옮기면은 그 이동하려는 그 업체의 배정인원으로 보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2호. 복무 중인 업체가 감선 등의 사유로 40조의 2 1항 각호에 해당하는 선박을 보유하지 않게 된 경우입니다. 아까 해오수일의 선박의
선박을 보유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해오수일 선박에 승선 근무해야지만 복무를 항로로 따져주잖아요. 근데 업체에 그 배 자체가 없어. 감선 등으로. 자, 밑에 보면은 매각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업체가 감선이라고 하거든요. 감선은 우리가 구조조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선박의 매각은 말 그대로 배가 오래돼가지고 뭐 팔거나 뭐 이런 걸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예. 감선은 아예 배 숫자를 확 줄이는 거잖아요. 그거는 업체가 조금 뭔가 조금 뭐 휘칭휘칭 한다고 쉽게 얘기하면 조금 이게 뭐 조금 어려운 상황이 되는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구조조정이라든지 뭐 그런 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감선, 매각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호, 2호 같은 경우에는 관할지방명무청장의 승인을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다 명백하거든. 다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꼭 확인의 절차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에 반면에 3호부터 이제 한번 볼게요. 또 40조의 구 제4항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자, 여기를 박스에다 풀어놨는데 여기서 한번 읽어보고 갈게요. 요거. 자, 영 제40조의 구 제4항이 1호 법 제23조의 5 2항에 따른 관할지병장의 실태조사 결과 해양업체 등의 장, 선박 소유자 및 선원을 포함합니다. 근로기준법, 선언법, 뭐 하여튼 관련되어 있는 법, 뭐 인권하고 관련되어 있는 그런 법률, 법령들, 그 위반 행위로 인권 침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거나 이에 준하는 인권 침해가 있는 것으로 관할지방명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2호, 다음 항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승선근무예비역에 이게 인권 침해를 입었다고 관할지방명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다 인권 침해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감옥, 해양항만관청 선원근로감독관 또는 선원노동위원회 조사로 해양업체 등의 장에 근로기준법 또는 선언법 위반 행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인권 침해와 관련되어 있는 거죠. 남욱, 해양경찰청 등 수사기관의 수사로 해양업체 등의 장이 성폭력 관련되어 있는 특례법 위반 행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다 인권 침해와 관련되어 있는 거죠. 이건 확인해봐야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누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관할지방명청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겁니다.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자, 4호 승선근무예비역이 선언법 제94조 1항에 따른 직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이것도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진짜 직무상인지 아니면 뭐 직무외인지. 그래서 관지의 승인. 그 다음에 5호 승선 근무 중인 선박의 매각. 감선하고는 구별하라고 말씀드렸죠. 매각 등으로 복무 중인 업체의 선박에서 승선 근무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때. 이것도 관할지방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됐죠? 네, 그래서 1호부터 4호까지. 이럴 경우에는 뭐 할 수 있다? 네. 이동해서 근무한다는 겁니다. 이동해서 근무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3, 4, 5는 확인 절차가 필요하니까 관할지병장의 승인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자, 다음 페이지. 사항, 승선근무예비역의 승선근무기간은 선언법에 따라 해양항만관청에서 공인받은 선언명부에 기재된 승선일부터 하선일. 아까 승선근무는 기간은 배를 타야지만 복무기간을 따져줍니다. 그러니까 승선일, 하선일 또는 같은 법 단서에 따른 공인받은 선언수첩이나 신원보증서의 하선일까지를 말합니다. 결국은 배를 탄 기간 그걸로 따진다는 거죠. 이 경우 2항에 따라 이동하여 승선근무한 사람에 대해서는 각 업체에서 승선근무한 기간을 당연히 합산합니다. 당연히 합산해야죠. 5항 승선근무예비역의 휴가에 대해서는 선언법 휴가 규정을 준용합니다. 이 경우 휴가 일수는 승선근무 기간에 산입합니다.
6항 승선근무예비역이 선언법 관련 조항에 해당하는 업무상, 부상, 질병 또는 장애로 휴직한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은 승선근무기간에 당연히 산입해 줍니다. 업무 외는 아닙니다. 업무상. 7항 승선근무예비역으로 소집된 사람은 승선근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하지 못하고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 다만 6항에 따른 사유, 업무상의 질병이죠. 맞죠? 그 휴직한 경우 외의 사유로 휴직한 기간 등 승선근무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는 선언법에 따른 선언으로서의 업무를 제외한 영리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생계 유지를 해야 되니까. 맞죠? 그래서 업무상의 그 사유로 휴직한 경우 외에 다른 사유로 만약에 휴직했어. A씨인데 이 사람이 이제 생계 유지를 위해서 영리 활동을 하는데 치킨 배달을 할 수 있어요. 우리 쿠팡 배달 그거 할 수 있어요. 근데 낚싯배 뭐 이런 거 안 되죠. 그러니까 선언으로서의 업무 요거는 안 되는 거죠. 자, 8항 관할지방병무청장은 승선근무예비역에 대하여 승선근무예비역 제도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해운업체 등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9항 관할지병장은 승선근무예비역이 해운업체 등의 장, 가로 해운업체 장을 대신하여 복무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까지 포함의 지시로 부득이하게 1항에 따른 승선근무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선박에 승선하게 된 경우, 그러니까 해오수일 선박에 승선 근무해야 되는데 그 외에 뭐 선박, 뭐 통통배, 뭐 예를 들어서 선박에 승선하게 된 경우로서 승선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관할지병장에게 신고했을 때에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해당 선박에 승선한 날부터 신고일까지의 기간 중 승선한 기간은 승선근무 기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됐죠? 9항 같은 경우에 추가돼서 들어간 건데 아마 이런 일이 있었는가 봐요. 업체 사장이 야 이거 이 배 타 임마. 자기 개인 요트가 있는데 야 요트 네가 몰아줘. 이래가지고 탔는데 이게 식별이 된 거야. 아 자기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부당한데 그리고 30일 이내에 신고를 한 거지. 관할지병장한테 맞죠? 신고를 하면은 그 기간만큼 배 탄 기간은 복무한 기간으로 봐주겠다. 그 얘기죠. 이게 추가된 내용인데 아마 이런 사례가 있었는 모양입니다. 10항 1항부터 9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복무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합니다. 구체적인 시행규칙은 생략을 할게요. 다음 40조의 3 승선근무예비역 편입 기준과 절차입니다. 1항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할 수 있는 사람은 항해사, 기관사, 면허를 가진 사람으로서 법 제21조의 2 1항 1호에 1호가 아까 전에 그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그 출신들 해당하는 사람 또는 같은 항 2호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서 예비역병으로 편입될 수 있는 그 인원들 해당하는 현역병 입영 대상자 중에서 40조의 2 1항 각 호에 따른 선박, 해오수일 선박에 승선하여 근무하는 사람 또는 승선하여 근무하기로 결정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승선하여 근무하고 있는 중에 있는 사람과 이제 앞으로 승선해서 근무하는 게 결정된 사람들을 편입할 수 있다는 거죠. 2항 1항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하려는 사람은 승선근무예비역 편입 원서를 아까 본인의 지원에 의해서 맞죠? 편입 원서를 전자문서 원서 포함 법 제23조의 2 3항에 따른 서약서
및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뭐 서류 뭐 이런 것들은 다 대부분 다 국방부령이에요. 첨부해서 누구에게? 관할 지병장이 아니고 내가 이제 근무하는 승선 근무해야 할 그 해운업체 등의 장에게 제출해야 되는 겁니다. 3항 이항에 따른 승선 근무 예비역 편입 원서를 제출받은 해운업체 등의 장은 40조의 2 3항에 따라 업체별 배정 인원 범위에서 추천 대상자를 결정하여 편입 원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 만약에 입영 통지를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그 입영일 5일 전까지. 자, 여기는 입영 통지라는 말밖에 없습니다. 소집 통지라는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 전에 해역배 입영 대상자에서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장교나 부사관 후보성에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집 대상이 아니에요. 맞죠? 네, 그래서 입영 통지를 받은 사람의 경우에 입영 내가 통지를 받았어. 그러면은 그 입영일 5일 전까지 아니면은 회의 원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할 지병장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1호 추천 대상자가 제출한 편입 원서 및 첨부 서류,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류죠. 그 다음에 서약서, 앞에 언급을 했습니다. 4항 사망 각 호 서류를 제출받은 관할 지병장은 추천 대상자의 편입 자격 및 업체별 배정 인원 등을 확인하여 승선 근무 예비역 편입을 결정하고 그 내용을 해운업체 등의 장을 거쳐서 해당 추천 대상자, 신청한 사람이죠. 에게 알려야 합니다. 5항 사항에 따라 승선 근무 예비역으로 편입된 사람은 40조의 2 1항 각 호에 따른 선박, 해오수일 선박에 승선한 때부터 소집된 것으로 봅니다. 딱 배 타는 그 시점부터 소집된 것으로 보는 겁니다. 다만 이미 해당 선박에 승선해갖고 있는 사람은 편입이 결정된 날부터 소집된 것으로 봅니다. 자, 7항 해양수산부 장관은 국방부 장관 아닙니다. 해수부 장관은 법 제21조의 1항 2호 교육기관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누구에게? 국방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됐죠? 그 예비역 병이 있잖아요. 아까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서 항해사 기관사 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 중에서 어떤 소정의 어떤 교육을 받고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 교육기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는 해수부 장관이 국방부 장관에 통보하는 겁니다. 시행규칙은 생략을 할게요. 그 다음 시행령 제40조의 5. 승선 근무 예비역의 자원 관리입니다. 여기서 설명을 드릴까? 네. 이제 명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병적 기록표. 이게 이제 계속 자주 등장을 하는데, 명부는 신상 변동 통보, 신상 통보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복무 만료시 명부에다 기입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병적 기록표는 편입 취소, 그 다음에 마찬가지 복무 만료시. 복무 만료시는 두 개 다 들어가고요. 신상 변동 통보는 명부에다가, 병적 기록표는 폐입 취소 때 그렇게 기록하는 걸로. 다른 신문에 가도 이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1항 관할 지병장은 승선 근무 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에 대한 승선 근무 예비역 명부 및 병적 기록표, 복무 기록표 아닙니다. 병적 기록표를 작성해서 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2항 승선 근무 예비역이 복무하고 있는 해운업체 등의 장은 승선 근무 예비역의 복무를 관리해야 됩니다. 자, 3항 2항에 따라 복무를 관리하는 해운업체 등의 장은 해당 업체의 승선 근무 예비역 명부하고 복무 기록표를 관리해야 된다. 병적 기록표가 아니고 복무 기록표. 지병장이 병적 기록표를 관리하는 거고요. 복무 기록표는 다른 신문에도 나오겠죠. 언급이 되겠지만 이거는 실제 그 복무를 지휘하고 감독하는 사람,
이 복무기록표를 작성하고 관리하는 겁니다. 이 경우 해외업체 등의 장은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기록표에다가 승선, 하선, 휴가, 군사교육 소집 등 복무하고 관련된 사항들을 기재하여 정리하고요. 승선근무예비역이 제40조의 4 2항에 따라 다른 업체 소유의 선박으로 이동하여 승선근무하게 된 경우에는 새로 복무하는 해외업체 등의 장에게 당연히 내가 작성하고 있던, 관리하고 있던 복무기록표를 송부해야 되는 겁니다. 사항 1항부터 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승선근무예비역의 자원관리 필요한 사항들은 병무청장이 정합니다. 시행규칙 제34조의 4 승선근무예비역 명부의 작성입니다. 1항 요거는 한번 볼게요. 보고 갈게요. 1항 40조의 1항 및 3항에 따른 승선근무예비역 명부 1항은 안 보겠습니다. 네, 서식에 따른답니다. 그 다음에 2항도 안 보겠습니다. 서식에 따른다고 했습니다. 3항 한번 볼게요. 관할지병장은 가로 생략할게요. 승선근무예비역을 새로 편입하거나 편입이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병적기록표에다가 아까 편입 취소하고 복무 완료 이런 것들은 병적기록표. 그 다음에 4항 관할지병장은 2항에 따른 승선근무예비역 복무기록표를 해운업체 등의 장에게 보내줘야 된다.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해운업체 등의 장이 복무기록표를 관리하잖아요. 맞죠? 보내주는 겁니다. 5항 관할지병장은 별지 서식의 승선근무예비역 관리 현황서 현황서 나오네? 그러면 지체 없이가 아니고 뭐가 날짜가 나오겠죠? 현황서 나오니까 현황서를 매 분기, 매월이 아니고 매 분기 말일 기준으로 분기 나오니까 며칠? 다음 달 15일까지. 매월 말일 기준 나오면은 다음 달 10일, 맞죠? 병무청장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됐죠? 승선근무예비역 업체와 관련되어 있다 보니까 바쁘잖아. 바빠서요. 매 분기예요. 분기 나오니까 다음 달 15일. 자. 시행령 제40조의 6 신상민원 통보입니다. 아까 전에 법조항에 나와 있는 신상민원 통보의 마지막 대통령령으로 정한 뭐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 대통령령을 여기다 풀어놓은 겁니다. 자, 법 제23조의 3, 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호 원안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호 해운업체 등의 명칭 변경 또는 소재지가 이전된 경우. 이거 업체 관련이죠. 2호 감선 등의 사유로 아까 이거 관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랬죠. 감선 등의 사유로 40조의 1항 각호 선박을 보유하지 않게 된 경우. 이것도 업체 관련이죠. 3호 40조의 2항에 따라 이동하여 근무하려는 경우. 그 다음 4호 40조의 4 5항에 따라 휴가를 준 경우. 그 다음 5호 40조의 4 7항 본문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한 경우 또는 같은 항 단서를 위반해서 승선근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 선원으로서 아까 선원을 제외한다고 그랬잖아요. 선원으로서의 영리활동을 한 경우 이거는 복무기간에서 빼줘야 되니까 신항민원 통보에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6호 선원법에 해당하는 업무상 부상, 질병 또는 장애로 휴직한 경우 이거는 승선근무기간에 산입해준다 그랬잖아요. 여하튼 신항민원 통보에 들어가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전에 법조항에 나와 있는 거하고 플러스해서 여기부터 1호부터 6호까지 이게 신항민원 통보 내용이고 그 중에서 업체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들은 1호, 2호 요 시행령의 1호, 2호하고 아까 법조항에 휴영 집회 나왔던 거 있죠. 그게 업체와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2항에 그걸 명시를 해놨어요. 관할지방명무청장은 해운업체 등의 장으로부터 1항 1호 방금 전에 설명했던 거 그 다음에 2호 그 다음에 법 제23조의 3, 7호 아까 휴영 집회 결국에는 업체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해당되는 업체하고 관련된
그런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며칠 이내? 7일 이내 병무청장에게 보고를 해야 됩니다. 됐죠? 네, 7일 이내. 그다음에 시행규칙은 2항만 볼게요. 승선근무 예비역의 신상면동 통보. 2항, 관할지병장은 1항에 따라 해운업체 등의 장으로부터 신상면동을 통보받은 경우에 별지 서식에 승선근무 예비역 명부, 신상면동 통보는 명부를 정리해야 됩니다. 자, 시행령 제40조의 7 승선근무 예비역 편입 취소자의 처리입니다. 1항, 관할지방명무청장은 법 제23조의 4 1항에 따라 승선근무 예비역 편입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해운업체 등의 장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2항, 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해운업체 등의 장은 해당 승선근무 예비역의 복무기록표를 관할지방명무청장에게 송부해야 됩니다. 3항, 관할지병장은 법 제23조의 4 1항에 따라 승선근무 예비역 편입이 취소된 사람의 병적 기록표를 승선근무 예비역에 편입되기 전에 관지가 아니고 지병장이죠. 예, 지방명무청장이 결국엔 거주지 지병장이 되겠죠. 송부해야 됩니다. 이 경우 관할지병장은 병적 기록표에다가 5항에 따라 산출된 복무기간을 명시해서 송부해야 됩니다. 편입이 취소됐으니까 다른 신분으로 다른 역종으로 이제 바꿔서 계속 복무를 해야 된다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그 계산 공식에 따라서 지금까지 복무한 그 산출된 그 복무한 기간을 명시해가지고 보내줘야 된다. 그 얘기죠. 자, 5항. 승선근무 예비역이 법 제23조의 4 2항 전단에 따라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되거나 사회복무위원으로 소집되어 복무할 기간은 다음 각호 계산 방식에 따라 산출된 기간으로 합니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의 숫자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자, 1호.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될 사람의 복무기간. 2호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될 사람의 복무기간입니다. 자, 뭐 계산 공식은 다 똑같습니다. 종전의 의무복무기간에서 그러니까 승선이죠. 승선 의무복무기간에서 복무한 일수를 빼고 종전의 승선 의무복무기간으로 나눠주고 곱하기 현역병으로 가니까 현역병 의무복무기간. 2호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될 사람 복무기간 똑같습니다. 이것만 다르죠. 자, 6항 법 제23조의 4 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계산 공식에 따른 산출된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은 마찬가지로 요 계산 공식에 따라서 산출된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자, 시행령 제40조의 8 복무기간의 만료 등입니다. 1항 해운업체 등의 장은 소속 승선근무 예비역으로서 복무기간이 만료된 사람의 명단과 복무기록표를 복무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전달 며칠? 10일까지. 전달 10일까지 관할지방명무청장에게 송부해야 됩니다. 2항 관할지방명무청장은 승선근무 예비역이 복무기간을 마치게 되면은 복무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1일에 복무 만료일을 명시해서 복무 만료 처분을 하고 그 내용을 지방명무청장과 승선근무 예비역이 근무 중인 해운업체 등의 장에게 알려야 됩니다. 자, 이거 지병장. 요거 생략되면 이거 틀리기 쉽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승선근무 예비역 이제 복무 끝났잖아요. 끝났죠? 네, 끝나면은 자기가 원래 거주지 지방명무청장한테 다시 이제 보내줘야 되는. 그래야 지금 이제 뒤에 또 뭐 예비군 뭐 하나 예를 들면 예비군으로서 또 이렇게 또 복무도 해야 되고 맞죠? 그래서 거주지 지병장한테 되돌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해운업체 등의 장에게 이거는 이제 본인에게 통보를 하기 위해서 해운업체 등의 장에게 알려야 되는 거죠. 이 경우 그 처분 내용을 기재에 정리한 병역증을 전역증 아닙니다. 전역을 안 했어요. 병역증을 해운업체 등의 장을 거쳐서 본인에게 전달해야 됩니다. 3항 2항에 따른 승선근무 예비역 복무 만료 처분의 대상인 사람은 복무기간이 만료되는 날 소집이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는 조금